39권 섬의 신비를 파헤쳐봐. 2장 섬에서는 크기가 달라진다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섬에 숨은 색다른 매력을 만나는 책 섬의 신비를 파헤쳐봐 두 번째 시간이에요. 2장 섬에서는 크기가 달라진다고는 섬에 사는 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육지 생물이 섬으로 이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지네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과학에서 생물과 환경, 초등학교 6학년 사회의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중학교 1학년 과학의 생물의 다양성 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진 인도네시아의 섬으로 떠나볼까요? 2003년 9월, 호주의 피터 브라운 교수는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인류의 유골을 발견했어요. 키가 1m 정도밖에 안 돼서 처음에는 어린이의 유골인 줄 알았죠. 그런데 유골의 주인이 살던 시기를 조사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30세 정도의 다 큰 여자 유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약 1만 7천년 전에 살았던 유골의 주인은 지금 인류보다 뇌가 작았지만 지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발달해 있어서 지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피터 브라운 교수는 유골을 발견한 섬의 이름을 따서 이 유골에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학명을 붙였어요. 호모는 사람을 뜻하니까 플로레스 섬의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는 다른 의견이 서로 엇갈렸어요. 브라운 교수와 일부 학자들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키가 작은 새로운 인류라고 생각했고, 다른 학자들은 키가 안 크는 병에 걸린 사람의 유골일 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브라운 교수 측은 이런 의견에 대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섬의 법칙에 따라 키가 작아진 거라고 반박했죠. 지금도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섬의 법칙이 뭐길래 브라운 박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정말 궁금하다. 섬의 법칙은 섬에서는 큰 동물의 크기가 작아지고 반대로 작은 동물은 커진다는 이론이에요. 왜 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육지에 살던 쥐가 우연히 나무 조각을 타고 바다를 건너 섬에 건너왔다고 해요. 그 섬에는 쥐를 잡아먹는 동물이 없고 먹이도 많았어요. 쥐에게는 천국 같은 환경이었죠. 먹이를 실컷 먹고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쥐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먹이가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서 물과 지방을 몸에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쥐는 육지에서 살 때보다 몸집이 아주 커졌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마도 다른 섬으로 건너갔어요. 하마는 워낙 큰 동물이라 원래부터 적수가 별로 없었어요. 당연히 그 섬에도 하마를 잡아먹을 만큼 크고 강한 동물은 없었고요. 그런데 섬에는 하마의 먹이가 많지 않았어요. 적도 없고 먹이도 부족한 환경에서 하마는 애써 큰 몸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몸이 작아졌죠. 이렇게 섬에 살면서 작은 동물이 커지는 걸 섬거대화, 큰 동물이 작아지는 건 섬외소화라고 해요. 이 두 가지 현상을 포함하는 섬의 법칙은 생물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진화를 잘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예요. 아주 오래전 유럽의 지중해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는 난쟁이 코끼리가 살았어요. 유골을 살펴보니까 키는 겨우 1m에 몸무게는 200kg 정도였어요. 키가 4에서 5m, 몸무게는 4에서 6톤이나 나가는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하면 정말 아기나 다름없는 크기였어요. 난쟁이 코끼리도 섬에 살게 되면서 섬 외소화를 통해 몸이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멸종돼서 볼 수 없다니 안타깝네요.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육지 코끼리 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난쟁이 코끼리가 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역시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섬에는 육지보다 훨씬 작은 발리 호랑이가 살았는데 1937년에 그만 사람이 사냥을 많이 하는 바람에 멸종해버렸다고 해요. 귀여운 미니 호랑이를 지금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아프리카 동쪽 바다에는 마다가스카르라는 큰 섬이 있어요.
이 섬은 여러 가지 독특한 생물이 사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코끼리새예요.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데 키가 무려 3.5m나 되고 몸무게도 500kg이었어요. 당연히 알도 커서 달걀 200개와 맞먹는 크기였다니 정말 코끼리새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동물이었어요.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코끼리새를 공격할 동물도 없고 먹이도 많았는데 300년쯤 전에 멸종하고 말았어요.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섬에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섬의 환경을 변화시킨 바람에 살 곳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발견된 플로레스 섬에도 코끼리새처럼 섬 거대화로 덩치가 커진 동물이 있어요. 바로 코모도왕 도마뱀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큰 도마뱀답게 길이가 3m나 되고 몸무게도 90kg이나 나간다고 해요. 다행히 코모도 왕 도마뱀은 아직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어요. 하지만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모도 국립공원까지 만들어서 이 거대한 도마뱀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친구들은 혹시 키위라는 새를 알고 있나요? 키위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동물인데 제일 큰 종류가 닭만할 정도로 작은 새예요. 뉴질랜드에서 많이 나는 과일인 키위도 바로 이 새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둘이 무척 닮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키위새가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았던 코끼리새의 친척이라면 친구들은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뉴질랜드에 사는 키위새가 머나먼 아프리카 근처에 살았던 코끼리새와 친척이라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다. 생물의 관계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유전자를 비교해보니까 키위새와 코끼리새의 유전자에 닮은 점이 아주 많아서 친척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유전자는 부모의 특징을 물려주는 물질인데 모든 생물이 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비교하면 생물끼리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유전자가 닮은 키위새와 코끼리새가 멀리 떨어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까마득한 옛날에는 지구의 땅이 모두 한 덩어리였어요. 이 대륙을 판게아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으로 갈라졌어요. 로라시아 대륙은 다시 갈라져서 지금의 북반구, 곤드와나 대륙은 지금의 남반구에 있는 대륙이 됐어요. 곤드와나 대륙에는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아프리카, 인도, 뉴질랜드,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이때는 키위새와 코끼리새의 공통 조상이 곤드와나 대륙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곤드와나가 갈라지면서 이 공통 조상은 각각 다른 환경에 적응해 변해갔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 살게 된 공통 조상은 코끼리새로 진화했고 뉴질랜드에 살던 조상은 키위새가 된 거랍니다. 아, 친구들은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 옆에 있으니까 아프리카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곤드와나 대륙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인도는 아시아와 합쳐지고 인도 옆에 있던 땅이 아프리카 옆으로 이동해 지금의 마다가스카르 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 섬은 지금으로 치면 아시아에서 건너온 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대륙이 갈라지고 움직여 지금의 대륙이 된 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해요. 대륙 이동이 섬의 법칙에도 영향을 미쳐 코끼리새와 키위새가 생겨났다니 자연의 신비는 정말 끝이 없네요. 참, 대륙 이동설은 사이언싱 톡톡 31권 거기 밑에 무슨 일이야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과 영상을 꼭 함께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환상적이고 신기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섬 거대화와 섬 외소화를 함께 겪은 사람의 이야기. 벌써 누군지 눈치챘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빨리 만나요. 친구들, 안녕!